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29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시절 여러 무장투쟁 조직과 비무장 독립운동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3.1 만세운동의 온건성을 들어서 그 의미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듯한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장 항일운동과 3.1 만세운동이 독립을 추구한 항쟁이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1941년에 나온 대한민국 건국대강은 이 점을 뚜렷이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한 대목 인용하죠. 김인현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고 신천지의 개벽이다.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이 민족의 전제를 전복한 동시에 5천년 군주정치의 국악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3.1 만세운동의 성격과 의미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3.1 혁명은 1919년 3월 1일 그날 하루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부르다 일본 경찰에 의해 진압된 그 하루만의 일이 아니라 외세 배격과 동시에 군주제를 극복하는 민주공화혁명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3월 1일은 다시 임하는 그 3.1절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3시 4분입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필리버스터 정국이 중대 기로에 섰죠. 선거구 획정 법안이 어제 국회로 넘어왔고 의안과에서는 본회의 넘길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선거구 획정 법안 처리 여하에 따라서 테러방지법 운명도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죠?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무제한 토론에 나선 필리버스터 정국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오늘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7일째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중단돼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마비, 안보 마비, 선거 마비 등의 표현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필리버스터를 그만두고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등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의 경우 새누리당보다 더민주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 3월로 넘어가면서 총선 연기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엄포도 놨습니다. 네, 더민주당 고민이죠.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 이런 게 대단한데 선거법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총선 연기를 감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지도부 고민이 당연히 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강경론에 맞서 출구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선거법 처리를 늦추더라도 테러방지법에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강경파에 섰지만 김종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거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출구론을 펴 당내 투톱의 이견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열쇠는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에 있다며 출구는 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3월 10일이 되면 자연 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민주는 그러나 필리버스터 지속이 선거법 처리를 막아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선거법보다 더 시급한 법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을 포함해서 오늘 자정까지 국회 상황은 대단히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여야 대표 물론이고, 현재 시간으로는 대단히 유동적이어서 뭐라고 전망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4시에 마치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혹시 다른 진전이 있으면 물론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 주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여당 사정 조금 볼까요? 주말 동안에 여기 이 집에 큰 불이 났는데, 새누리당에. 살생부 같은 게 돌더니, 이거 누가 흘린 거냐? 누가 어쩌자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급기야는 김무성 대표와 살생부가 돌았고, 거기에 나를 비롯해서 아무개 등이 이름이 있다더라, 라고 언론에 밝힌 정두원 의원. 대질신문 하자. 그래서, 좋다. 그럼 대질하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촉발시킨 살생부 논란에 대해 긴급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살생부를 언급한 적 없다는 김 대표와 직접 들었다는 정두원 의원의 입장이 엇갈리는 관계로 두 사람의 대질신문까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대표가 대질신문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발한 셈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갖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살생부 진상조사를 위한 긴급 최고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상조사에는 정두원 의원을 소환시켜 김 대표와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김 대표도 대질신문에 동의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살생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종전 입장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공개 최고위에서 누구로부터 또 어떤 형태로든 공천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제 입으로 문건, 살생부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방금 김 대표가 대질신문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뉴스 낭독 과정에서 조금 실수한 거고요. 아직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 대표와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고 김무성 대표도 좋다 그러면은 대질신문 하자. 지금 말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정합니다. 자, 여권에서는 이 살생부가 작성되고 유포되는 과정에 아무개 변호사 등 최소 2명이 개입한 것 아니냐, 여기까지는 포착됐다. 지금 이런 말도 나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40명 공천 살생부 명단설과 관련해 유포 과정에 변호사 등 2명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한 핵심 인사는 오늘 통화에서 살생부 명단 유포 과정에 50대 변호사와 교수 출신 모 인사가 연관돼 있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두원 의원은 지난 25일 살생부 유포자로 지목된 변호사 등 2명 중 1명으로부터 살생부와 관련된 얘기를 전해 들은 데 이어 26일 김무성 대표로부터 비슷한 내용을 직접 들어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은 이들 2명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등에게 구전을 통해 살생부 명단 등 공천과 관련한 시중에 떠도는 말들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 새누리당 출입기자에게도 살생부 명단을 흘리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예, 조선일보의 토요일자에 이게 크게 보도가 됐었고, 김무성 대표는 이게 막 커지니까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정두원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이 한번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거기에는 정두원, 이재호, 김용태, 유승민 등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친박계의 핵심 중 핵심이라는 사람 몇 명도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마 친박계 누구누구를 쳐내면서 그동안 밉보였던 사람들 몇도 함께 쳐내는 이른바 논개 작전을 펴는 거 아니냐. 그 살생부에는 한 40명가량 거론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살생부 파문에 대해서 청와대 어떤 반응입니까? 친박계 핵심 인사가 현역 40여 명의 물갈이 명단을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살생부 파문에 대해 비박계 일각에서 그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공식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공천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말도 안 된다. 왜 청와대가 나오냐고 말했고 다른 참모도 청와대를 왜 공천 갈등에 끌고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살생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전에 들었다라고 최초로 발설한 정두원 의원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으로부터만 이 말을 들은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너댓 군데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에 의해서만 흘려진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살생부가 작성된 건 확실하다. 이런 추론을 충분히 지금 가능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천 살생부설은 비박계인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 면접을 본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물갈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같은 이야기를 4-5군데에서 똑같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40여 명의 명단에는 이재호, 유승민, 정두원, 김용태 등 비박계 의원들의 이름이 상당수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비박계 일각에서 청와대와 친박계의 주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친박 비박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새누리당 국회 대표 최고위원 회의실 배경판에 옛날에는 개혁 이런 말 써붙이고 그랬는데 한동안 그 개혁이 떼어지고 밍밍하게 있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자. 안 그러면 한순간에 훅 간다. 이런 글귀로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국회 대표 최고위원 회의실 배경판에 걸린 글귀입니다. 이것 말고도 쓴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알바를 해도 그리하면 바로 잘려요.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자기 밥그릇 챙기지 말고 등등. 새누리당은 지난 23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나흘간 당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서 배경판에 넣을 쓴소리를 접수했습니다. 공모 결과 일반 국민의 쓴소리 댓글이 400건을 넘었고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메시지까지 포함하면 500건이 넘는다고 새누리당은 밝혔습니다. 네. 국민들로부터 받은 생생한 메시지를 정신 차리자는 의미로 그대로 썼다는 얘기인데 500건 중에 23개를 골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순간에 훅 간다. 이런 말은 재미있게 쓸 수는 있지만 뉴스에도 배경화면으로 계속 잡히고 하는 딱 그 자리에 그런 말을 고른 것은 조금 천박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요즘 박자 돌림이 새누리당에 아주 유행인데 이제는 천박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도 SNS에서 제가 오전에 좀 봤습니다. 정신 차리자. 한순간에 훅 간다. 이런 얘기죠.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면 내 역할은 더 없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고 내가 비례대표로 나간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 그만해라. 이런 요지로 오늘 취임 한 달 정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월 총선 승리 이후 내 역할은 더 이상 없다며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도와달라 했고 당의 정상화를 위해 왔을 뿐이라며 자신의 역할을 총선용으로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20대 총선 목표에 대해 처음 당해왔을 당시 더민주 의석수 108석을 최소로 과반수 150석 이상 확보를 최대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제3당의 성공은 힘들다며 이번 선거도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1대1 구도가 될 것이고 더민주의 지지율은 갈수록 오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아무리 안보몰이를 해도 결국 민생 문제가 총선의 가장 큰 이슈라며 갚을 수 없는 가계빚만 300조 원이 넘을 만큼 경제정책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대표는 국민의당과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광주 민심과 관련해 정권 교체가 가능한 더민주를 선택하지 군소정당으로 남은 국민의당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네.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당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김종인 대표의 지금 시점에 총선을 바라보는 판세인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서울 선거구 천정배, 국민의당의 천정배 공동대표가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곳이죠. 이곳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영입된 양향자 씨를 전략공천에서 천정배 의원과 맞붙이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울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양 전 상무의 전략 공천에 대해 더민주가 수권정당, 대안정당 되기 위해선 혁신적인 공천과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며 참신하고 실력 있는 인재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눈물의 필리버스터. 공천 탈락을 통보받고도 필리버스터 연단에 서서 5시간 넘게 얘기하다가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고 도중에 북받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연단에 주저앉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은 화제를 낳았던 강기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꼭 기계적으로 탈락시킬 문제인가, 좀 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눈물의 필리버스터로 화제를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기사회생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북갑 전략공천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강기정 의원 지역구의 전략공천 문제가 조만간 발표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략공천위원회에서 28일 회의를 열어 일단 보류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김 대변인은 전략공천이 뒤집힐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며 총선 기획단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특별하게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광주 서울의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광주 북갑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광주 북갑이 강기정 의원, 현 강 의원의 지역구이죠. 자, 20% 하위 20% 컷오프에서 탈락한 전정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 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위 20% 컷오프에 포함됐던 전정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략공천 희생물이라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 정치 생명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전략공천에 대해 그것도 현역 지역구 의원이 있음에도 당은 밀실에서 낙하산 공천을 결정했다며 이게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공당의 모습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의 전략 공천을 위해 부당하게 컷오프 명단 포함됐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지역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저희 지역 사람들이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더민주 내에선 전북 익산을에 김 의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정읍이 고향이지만 익산 1위고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교를 거기서 나왔다 이거죠. 전정희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를 고려하고 있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그쪽에서 제의가 오면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는데 국민의당 측에서는 아직 전 의원에게 합류하십시다 뭐 이런 제안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자, 필리버스터를 두고 여도 나쁘고 야도 나쁘다.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뭐 몇 사람 모여서 차라리 끝장 토론하자 이랬다가 그런 양비론 펼쳤다가 여론의 비판을 아주 호되게 당했던 안철수 대표.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자꾸 희박해지는 것. 이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뭐가 좀 잘 안 돼가니까 고민이 계속 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양비론을 취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교육 등 생활정책에 집중하며 민감한 전국 이슈를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총선 전까지 제3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고민도 점점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오늘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각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이 되고 있는데 교육 부분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교육과 교육 개혁을 병행해야만 교육 개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실패한 세력에게 맡기지 말고 새롭게 해보겠다는 정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동안 제3당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내세웠는데 필리버스터 이른바 테러방지법 국면에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고 공교롭게 그 기간 중에 국민의당의 지지율도 많이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안 대표는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발언을 아꼈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박주성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이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지만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자칫 양비론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제3당으로 조정자 역할을 내세웠지만 필리버스터나 테러방지법 처리 방향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한다거나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생활과 밀착된 정책 이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면모를 강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선회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전략 선회가 선거 때까지 약 40일 정도 남았는데 과연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국면에서의 국민들에게 강하게 인식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국민의당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아마 그거를 살펴보면 정답이 있지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도 우리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살생부가 돌고 있는 새누리당처럼 대폭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그러자 광주의 현역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남들 하는 거 따라해야 할 때냐 그러면서 반발이 튀겨져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현역 의원들에 대해 대폭 물갈이를 예고해 광주 전남 지역 현역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정한 경선 보장을 요구했던 일부 현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 움직임도 감지돼 공천을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최근 현역 의원 컷오프 등을 담은 공천 시행세칙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최고위에서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당도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건 물론이고 이 관문을 통과해도 또 한 번 시험을 더 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역구 유권자를 상대로 의정활동 및 총선 출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에서 배제할 예정입니다. 이어 컷오프를 통과한 의원들도 도덕성, 정체성, 경쟁력, 기여도 등 심사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1, 2차 컷오프에 통과한 현역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또 현역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기 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수기 배심원단 제도,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기 배심원단제는 후보들 간 토론이나 연설회를 연 뒤 유권자, 당원, 전문가, 명망가 등을 포함해 구성된 배심원단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역들이 촘촘한 컷오프 그물망을 피하더라도 예측 불허의 경선을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모여서 새로운 정치, 중도정당 하기로 했고 내부 예비고사 넘어야 할 길이 많군요.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요한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자, 우리 지금 격전지 돌아가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서울 은평을 지역이라고요? 예, 은평을. 예, 말씀드리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재호 의원입니다. 살생부에도 이름 나와 있던데요? 예, 저는 살생부를 못 봐서요. 일단 은평을부터, 을 지역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가 이제 서대문과 종로와 마포와 인접한 서울 서북부인데 또 저 바깥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50만 5천 명이고 선거구는 녹번동을 기준으로 갑과 을로 나뉘어져 있는데 재정자립도 한 20위권이에요.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이고요. 특히 18대 총선과 제5대 지방선거에서 뉴타운 광풍의 진원지로서 은평 뉴타운이라고 상징적 공간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좀 정치 사회적으로 분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요? 이유는 뭐냐면 이재호 의원이라는 이 개인의 괴력 때문입니다. 괴력? 예. 그냥 영향력 이런 정도가 아니고 괴력입니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자전거 잘 타거든요. 예. 자전거 유세를 하는데 이재호 의원의 지역 주민과의 친화력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사람들 나왔을 때 투표 야권 성향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과 경쟁하지 않고 내부에서 이렇게 야권 성향의 투표를 다 합치니까 여긴 야성향 지역입니다. 네. 야성향 지역인데 이재호 의원은 항상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5선의 야성향 지역인데도 5선의 이재호 의원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거꾸로 얘기하면 야당이 여기서 항상 헛발질을 했다는 겁니다. 공천이 무능했다라든지 그래서 이재호가 강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 은평을 지역구 같은 경우는 14대 1992년 이후 단 한 번도 지역 토박이가 공천된 적이 없습니다. 문국현, 장상, 천호성 같이 선거 직전에 나타난 인사들이 더군다나 탄핵 역풍으로 정말 이 야당이 원내 1당에 대해서 17대에서도 이재호 의원이 당선됐었죠. 딱 한 번 떨어진 게 문국현 대통령으로 나왔던 문국현 후보한테 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괴력의 이재호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 문국현 전 의원입니까? 예. 대통령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되는군요. 예.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옛날에 그 전대협 학생운동에 상당히 이름을 날렸던 임종석 전 의원 예.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데. 예,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급격히 떠오르면서 판세가 지금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임종석 전 의원이 이 성동을에서 재선한 경력이 있는 정치인인데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9대 총선 불출마했죠. 결국은 재판에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네. 예,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여론조사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그 이재호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쪽 은평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최근 2번 있었습니다. 네. 한 번은 12월 20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모노리서치에서 조사한 게 있고요.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요신문과 조원 CNI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요신문, 그러니까 예전 모노리서치 작년에 했었던 거는 너무 예전 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예, 예. 지역위원장이었던 고현호 씨와 가상 대결을 했던 것이 나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두 사람 다. 네. 이게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가장 최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더민주의 임종석 전 의원과 새누리의 이재호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새누리 이재호 의원이 35.3, 네. 더민주의 임종석이 39.5로 좀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물론 유효 목표 할당으로 500명이고 뭐 응답률이 1.8밖에 안 되는 그 유선전화 RDD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 지역에서 꽤나 이재호 의원에 대한 염증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예. 새누리당이 35.9밖에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7.2%까지 되거든요. 네. 나머지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 18.1%예요. 서울에서는 굉장히 높은 축에 그럼요. 드는군요. 그러니까 일단 이쪽 야권을 다 합치면 새누리당이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단 정의당에서 지금 변수로서는 이제 김재남 의원이 출마를 한다. 예. 국민의당 주자는 뚜렷해 보이지 않고요. 아, 국민의당은 당 인기는 한 18%쯤 되는데 나올 사람 마땅치 않은가 봐요. 네, 그런 모양입니다. 네. 여전히 지역에서는요, 제가 확인까지 했거든요. 예. 그래도 이재호 당선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괴력의 이재호라는 것이죠. 그 임종석 후보도 갑자기 나타난 사람으로들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은평구 유권자들이 아까 저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천호선, 장상 등등 문국현 등등등 나왔는데 다 안 됐던 이유가 지명도들은 높지만 지역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선거 앞두고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들 다들 실패했다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그 약점 내지 네. 그런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더군다나 임종석 의원 말고요. 네.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종석 전 의원이 여기서 공천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가장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왔을 뿐이고요. 공천은 이제 곧 차분차분 정해질 것이고 예. 어쨌거나 은평을은 괴력의 이재호 때문에 여전히 관심 지역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관심은 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계속되느냐 아니면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이거 어떻게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나리오가 많던데. 예, 뭐 시나리오 한 3개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이 자체가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랬죠.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폭발 직전까지 간 건데요. 예. 3가지 정도 이렇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진행되다가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이거 야권 전체 후폭풍 오고 완전 야권이 괴멸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야권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필리버스터 한 건 뭔데? 뭐 이런 질문 하게 되는 거고요. 더민주가 만약에 이 중간에라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더 이상 뭐 선거 뭐는 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하겠다라고 한다면 선거 자체 치를 수 없는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돌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뭐 시나리오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힘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시나리오로 보면요. 일단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왜냐하면 급한 선거구 획정 문제 처리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하고요. 선거 획정 문제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재실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권으로서는 가장 끔찍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권이 후폭풍 되는 거죠. 네, 최평론가. 예.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가는 게 현행법상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걸 유권에서 의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석 이종걸 원내대표도 예, 여권에다가 이걸 제안을 할 방법을 예, 그래서 선거구 획정 관련 선거법은 처리를 하고 예.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하.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요. 네. 여권으로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겠죠. 이 역시 여권이 받아들일 더군다나 지금 안에서 살생부 얘기니 뭐니 이 난리가 났는데 네. 이것까지 받아들이면 여권은 그야말로 괴멸되는 거죠. 네, 흔히들 알려져 있기로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반세기 만에 부활된 현행 필리버스터 조항에 보면 예. 이런 일시 중단은 불가능하다고들 다 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니다. 좀 더 꼼꼼하게 유권에서 받아보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마지막 시나리오는 뭡니까? 마지막 시나리오는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지속하고요. 네. 결국은 그러면 선거가 연기가 되든 후속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될 때 야권의 일각에서 이거 계속 하다가 선거 연기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야권이 모두 다 뒤집어 쓰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랬죠. 그렇지 않다. 이 문제 자체가 이미 이 정치권 전반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야권만 뒤집어 쓰는 거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견이 둘로 나눴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요. 네. 필리버스터가 계속 지속돼서 선거 연기 등 후속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이 문제의 책임 여하는요. 네. 결국은 그 키는 여권 다니고 야권 다니고 국민한테 국민이 쥐고 있다. 전국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왜 사람들이 필리버스터에 이렇게 막 관심을 쏟고 열광하고 주말에는 1,600명이나 다녀갔다고 하거든요. 네, 방청석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주류 언론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냥 여야 간의 공방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얘기 나오지 실질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요. 네.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당의 최원석 의원인가요? 대변인도 맡고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상 국민들이 지금 그래서 팩트 TV가 뭐고 국민 TV가 뭐고 국회 방송이 뭔지 네.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네. 여기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 이렇게 관심이 쏠릴지 몰랐는데 그리고 그저 뉴스로만 들을 때 수십 년 전에 DJ가 5시간 몇 분 동안 서서 화장실도 안 가고 해서 네. 뭐 이런 거 있었다라고 얘기 들었었지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장이 된다. 네. 그런 얘기들이 필리버스터 시작한 지 한 이틀째, 사흘째부터 온갖 인터넷 토론 공간과 SNS에 아주 넘쳐났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마이리틀 텔레비전 패러디는 마이 국회 텔레비전은 마국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이 지금 생긴 일의 최고의 시청률인가 싶고. 아무튼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유권 해석을 의뢰한다. 과연 이게 어느 기관에 누구를 통해서 하고 언제 할지 이게 좀 경우의 수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은평을 또 한번 둘러봤고 필리버스터 몇 가지 시나리오 자세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때문에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3.1절의 의미 이런 것들 잠시 언급해드렸었고요. 조금 전에 격전지 분석하면서 은평을도 한번 지나봤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산 다녀오시느라고 은평구 구파발 쪽에서 오르시거나 진관사 쪽 가시거나 아무튼 은평구 관내 북한산 쪽 다니시다 보면은 태극기가 왜 저러지? 왜 뭐가 묻어있고? 이상하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마치 혈흔, 피가 묻어있는 듯 아주 낡고 익히 보아온 태극기와는 전혀 다른 게 걸려져 있어서 뭔가 하셨을 거고 설명문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른바 피 묻은 태극기에 얽힌 사연, 김우영 은평구청장님 모셔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 구청장실에까지 시민들이 전화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평구 민원봉사센터니 구청 어디 민원전화 이런데 또 서울시에도 가끔 간대던데, 이상한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저 태극기 누구 훼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화 많이 온다면서요? 예. 그 어찌 된 겁니까? 작년에 처음 걸었었는데요. 네. 작년에도 그런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예. 네. 처음 걸을 때도,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올해도 이제 2월부터 이제 그런 태극기를 걸 거라는 예고를 이제 거리의 현수막을 통해서 했어요. 네. 그런데도 아직 많이 모르고 있어서. 예. 이런 같은 논란도 앞으로 좀 더 많은 계속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사, 홍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선 그 태극기에 왜 혈흔이 묻어 있고 어떻게 된 사연의 태극기입니까? 그게 이제 혈흔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이게 1919년도 3.1 운동 당시에 쓰여졌던 태극기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추정. 네, 이게 진관사라고 있습니다. 천년고찰인데. 네, 절이죠. 예. 진관사 칠성각 수리 공사 과정에서 2009년에 이제 이 벽장 속에 숨겨져 있던 태극기와 그 태극기 속에 여러 독립운동 자료들이 90여 년 만에 이제 발견이 된 거거든요. 2009년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태극기의 색이 바래서 마치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태극기는 이제 그 당시에 백초월 스님이라고. 네. 독립운동가셨고, 목중에서 순국하신 바 있는. 예. 아주 투철한 독립운동가신데, 그분이 이제 진관사를 기반으로 비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백초월 스님이요. 네네. 그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독립운동 자료들을 일장기 위에 덧그린 태극기로 일종의 보호를 만들어서 독립운동 자료들을 싸서 벽장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게 90여 년 만에 지난 2009년 모수공사 과정에서 발견이 뒤늦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 구청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스님께서 3.1운동 관련 또는 독립운동 관련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쌓는데 일장기가 이렇게 흰 천에 그냥 빨간 원만 있는 건데 요거를 빨리 이렇게 겉에 손으로 이렇게 좀 더 가피를 해서 태극기로 만든 그런 태극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붓으로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 문양을 만들고 양쪽에 괴를 넣고 태극에 괴를 넣고. 네. 그래서 아마 했던 것이 좀 번지거나 물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게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산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얘기도 몇몇 들은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고초를 당했던 그러면서도 목숨을 다해서 지켜온 태극기였고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붉은 흔적도 있고 하니까 혈흔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돌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자세히 보면은 빨간 태극을 무는데 아주 부자연스럽게 돼 있고, 원래는 일장기에다가 붓으로 급히 만든 거고, 괴도 이렇게 그려놓은 흔적이 역력한,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거군요. 그래,
작년부터 이걸 개항, 이제 3.1절에 맞춰서 은평구에서는 개항을 했는데, 네네. 물론 그걸 사실 뭐 정책 하나 펴놓은 것도 뭘 하나 실시한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나야 겨우 알려지고 그래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중앙정부에서 힘들여 돈 많이 쓰는 사업도 그런 게 많은데, 한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 하나인 곳에서 열심히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만 네, 어떻게 은평구 진관사만의 독특한 사연을 갖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태극기니까 이것을 네. 좀 더 서울시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좀 널리 알리고 공유하고 이런 거 많이 고민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지역이나 마을 단위에서부터 네. 네,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 미래가 이게 연속선상에 있고, 예. 또 그런 고귀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서울로 퍼지고, 네. 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질 수 있겠죠. 예.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중앙정부에서도 그냥 한 일개 그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먼 산 바라보도 그럴 게 아니고 3.1운동 정신을 고양하고 조상들의 얼 그리고 숭고한 투쟁의 기록 이런 것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3.1 관련 종합 그 기념관이라거나 기록관 이런 데도 널리 알리고 그래야 될 텐데 말이에요. 네. 최근에 한두 군데 언론에서 잠시 언급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전해 들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 태극기를 개항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방송사에도 이제 그런 제보 같은 게 네, 이상한 태극기가 걸려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사연들을 방송사가 알고는 예.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 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네. 지난 주말에 북한산을 다녀온 제 지인으로부터 네. 카카오톡으로 사진이 하나 왔어요. 하산길에 네. 이런 태극기를 봤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설명문도 함께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네. 좀 알려야겠다 싶었고. 현재는 그러면 그 원본 태극기는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네, 보관돼 있습니까? 지금 진관사에서 보관돼 있고요. 네. 그 진관사의 그 태극기 속에 쌓여져 있던 독립신문, 자료들, 신대한 신보, 네. 뭐 이런 그 희귀한 독립운동 자료들도 같이 네.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도 네. 그 독립운동 역사의 또 새로운 어떤 그 발견, 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소유 관계는 일단 진관사 사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나라나 구청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네. 그리고 보존 상태가 잘 유지되도록 보존이 잘 네. 유지되도록 예산을 좀 배정해서 네. 더 이상 부식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것 없이 되면서 그걸 또 그렇다고 뭐 한 군데로 다 어디 중앙 무슨 박물관에 다 갖다 모아놓는 것도 사실은 그게 바람직하진 않는 거죠.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네. 빛이 나고 의미가 도드라지는 것이고, 네. 그것들을 다만 이제 교육의 차원에서는 널리 영인본 같은 걸 하거나 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 시민들한테서 이런 훼손 전화가 제법 올 텐데 그거 일일이 응대하고 설명하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니겠군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일손은 부족하고 일감은 많다고들 아우성인데 이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는 동안에는 많이들 오는데 어떻게들 응대하십니까? 우리 당직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의 전화가 오면 설명을 이제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나름 자긍심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주민들도 그런 사연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일반적인 민원보다는 응대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긍심이 있는 일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고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직원들하고 공보나 홍보 조직 직원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쨌거나 이런 것을 빨리 전파하는 것은 요즘 SNS도 발전해 있고 하니까
은평구청 차원의 SNS, 그다음에 또 언론 매체들, 더군다나 내일이 3.1절이고 하니까 또 시의성도 딱 맞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꼭 무슨 그 문의전화의 응대 이 차원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진관사에 가면은 언제라도 이 태극기 원본과 기타 자료들, 그것은 항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전시를 아직 공식적으로 전시실을 확보를 못해서 네, 전시는 이제 필요할 때만 언론에 공개하거나 하는 경우고요. 아마 앞으로 진관사의 그 백초월 스님 관련 기념관 이런 건립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시민들도 향후에는 항시 관람 가능한 때가 오겠죠. 그렇겠네요. 그 기념관 같은 걸 만들 때 한켠에 백초월 스님의 행적과 함께 이 이른바 진관사 태극기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것도 잘 습도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 아무래도 천이고 하니까 그런 게 항온, 항습 이런 게 잘 안 맞으면은 부식되기도 쉬울 거고 말이죠. 네. 혹시 이와 유사한 태극기, 이런 사연을 지닌 태극기가 은평구 소재 진관사 이외의 곳 어디에도 있다, 혹시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 강릉시에 그 경교장인가? 네, 선교장. 선교장? 예, 경교장은 선교장. 여기 김구 선생이 마지막 거처하셨던 곳이고, 선교장이라고 있죠. 네, 일제시대 때부터 보관해 오던 태극기가 있어서, 네, 작년에 그 진관사 태극기하고 같이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에서 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찾아보면 참 좋은 기사거리들이 많았는데, 기자들 좀 발품도 좀 팔아야겠고, 강릉시나 은평구나 좀 더 많은 채널로 알리면 시민들, 학생들에게도 공부도 될 것이고, 3.1운동의 다각적이고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는데 이런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것들, 몰랐던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꾀에 맞춰져서 3.1운동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조금 태극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은평구의 우리 김우영 구청장 부임 이후로 성북구 못지않게 행정에서의 많은 변화와 바람이 불고 있다. 주민들이 칭찬하는 소리가 많던데, 인터뷰를 한 김에 구청장으로서 지금 한 임기 반절쯤 지났나요? 어떤 포부로 해나가겠다, 어떤 좀 꼬집어서 좀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 하실 시간 1분쯤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 서울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이나 이 지역이 어떤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이런 걸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또 지속 가능한 도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설계도를 주민들이 만드는 그런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또 우리는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편성합니다. 연간 4만 명, 5만 명 그런 주민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새로운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요? 네네. 예산 편성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주민들한테 주고,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산, 세금의 주인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마을 설계를 야심차게 해왔고요. 이런 성과들이 그 어떤 서울이나 중앙정부의 이 예산 설계에도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 시스템이. 대부분 예산을 다 일부 특정한 정치인들이나 토건 사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져가잖아요. 네, 이거를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거나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참여 도시로 은평구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관사 태극기 얽힌 얘기,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서울 은평구의 김우영 구청장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아쉬운 그리고 송구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군요. 제가 이강윤의 오늘을 시작한 지 오늘로 정확히 23개월째입니다. 2014년 4월 1일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2주일 만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그 이후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 속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잘 보도와 논평을 해왔는지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너무 좀 지쳤고 고갈된 점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 제가 생활인으로서의 또 삶 문제들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고 버텨봤습니다만은 좀 한계점에 이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이강윤의 오늘을 기점으로 방송을 그만 접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TV 이사직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시그널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앞으로도 여지껏 그래 왔듯이 늘 긴장하고 늘 가슴이 뛸 겁니다. 23개월, 한 달 모자라는 2년 동안 들어주셔서 같이 호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윤의 오늘부로 2년의 걸음은 일단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